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카의 시크릿 노트 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거인 늑마 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제 티셔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멋지죠? 이거 하스스톤, 이거 VIP만 받을 수 있는 하스스톤 티셔츠를 입고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채팅창 너무 극혐이야. 그러지 말고 자, 오늘 거인 늑마 시간인데 오늘은 또 거인 늑마 시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기념으로 보조 강사를 한 명 데려왔어요. 제가 정말 국내에서 거인 늑마를 가장 잘하는 국내에서 거인 늑마를 가장 잘하는 누가 봐도 그냥 1티어급의 그런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입장해 주시죠. 무슨 죄인 입장하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거인 늑마 보조 강사로 나온 네, 차효입니다. 네, 국내에서 거인 늑마를 가장 잘하시는 그것도 BJ도 방송 활동도 하고 계시고 왜 그러세요 저한테? 욕 먹으라고 일부러 욕 먹으라고. 아니 잘하지 않아요? 자주 하는 거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자주만 해요? 네, 자주만. 네, 거인 늑마를 자주 하시는 타요 오늘 보조 강사로 타요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요 선생님 이제 또 들어가 주시고요. 네. 네, 이따가 나와요. 안녕. 그래서 자, 일단 덱부터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잠깐 또 준비되는 동안에 타요 선생님을 오늘 데리고 왔는데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저 선생님이 말아먹은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시크릿 노트가 오늘로 끝나고 우리 아세서요를 따라서 같이 미국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또 타요 선생님이 그때 뭐 설명을 너무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 잘한다는 거 한번 보여주려고. 그땐 솔직히 파트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 파트너는 뛰어났으나 네. 그러면 타요도 문제 없고 파트너도 문제 없으면 뭐가 문제예요? 피디님이 문제예요? 제 문제입니다. 화면 이거 카드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거인 늑마 덱이 나왔는데 요 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오늘 덱을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 덱은 약간 어그로 덱에 강한 좀비를 한 장 넣고 죽음의 고리도 두 장을 써주고 그리고 지옥의 불길 두 장, 암흑 불길 한 장. 저 지옥 불길, 암흑 불길에 대해서 이따가 또 얘기를 해볼 건데 어그로 덱에는 지옥 불길이 더 좋고 컨트롤 덱 싸움을 할 때는 암흑 불길이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최신 유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신 유행은 자락서스를 안 쓰고 라그나로스를 쓰는. 왜냐면은 라그나로스의 즉발딜이 또 갖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런 사냥꾼야를 박사범이나 거인들이 빼주고 라그나로스가 나갔을 때 제압이 안 당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라그나로스로 가는 추세가 있는데 물론 뭐 제가 쓰는 덱은 아닙니다. 제가 쓰는 덱은 다음 덱 보여주시죠. 네, 제가 주로 쓰는 덱은 저는 좀 약간 올드하기 때문에 자락서스 아직도 쓰고 있고 암불 두 장. 저는 암불을 뺄 수가 없더라고요. 암불 두 장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암불 쓰고 대신에 죽음의 고리를 한 장. 이런 식으로 뭐 덱이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저 간식용 좀비와 죽음의 고리 그리고 지옥불길의 개수, 요 개수에 있어서 어그로 덱을 얼마나 상대할 수 있느냐 그 차이가 좀 약간 갈라진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카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가장 뭐 저코스트 카드 간식용 좀비가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좀 약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카드인데 처음 나왔을 때는 요 카드 이거 뭐 쓰레기다, 이거 남 피 5 채워주는데 왜 쓰냐 이랬었는데 요게 1만화에 딱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필드 장악력이 괜찮기 때문에 간식용 좀비를 위인덱 상대로 특히 거인 늑마보다도 사실은 용흑마법사에서 좀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좀비 한 장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코스트를 봤을 때 고대의 감시자. 이 고대의 감시자는 거인 늑마하고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카드가 되겠죠. 그래서 용흑마법사인지 거인 늑마법사인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상대가 용흑마인지 거인 늑마인지 헷갈릴 때 고대 감시자가 나오면 100% 거인 늑마입니다. 용흑마는 고대 감시자 이런 거 안 써요. 거인 늑마법사가 고대 감시자를 써주는 이유는 이런 올빼미로 내 감시자에 침묵을 해서 서리바람 철인의 느낌으로 써줄 수도 있겠고 타수병이나 아르거스로 도발을 부여해 줄 수도 있겠고 뭐 당연히 다 아시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이런 암흑불길의 재료로 써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고대 감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인 늑마법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또 첫 텐데 들고 시작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첫 텐데 들고 시작할 때가 언제 좋은지 이따 타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지금 설명할 건가요?
한번 해봐요 그러면. 네? 한번 먼저 해봐요. 하세요. 조금 아니, 이따 좀 한꺼번에 좀 이따가. 네 몰아서 주시면 타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고대의 감시자 거인응마법사의 덱 컨셉 자체는 역시나 이런 좀 네. 네, 이런 산악거인과 비룡 이런 체력이 높은 하수인들을 초반에 배치를 해주면서 이 도발부여 최소한의 도발부여 보통 파수병 2장 아르거스 1장을 일반적으로 써주죠. 도발부여 용암거인까지 이런 식으로 도발부여를 통해서 상대가 뚫을 수 없는 통곡의 벽을 형성하면서 내 카드를 모으는 그래서 영어로 핸드락인데 여러분들이 요거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핸드락에서 그 락이 ROCK가 아니라 LOCK예요. 그래서 ROCK 핸드를 꽉 쥐고 놓지 않는다 핸드 모은다 그래서 핸드락이 아니라 핸드를 모으는 워록. 네, 핸드를 모으는 워록. 그래서 핸드락이거든요. RRRL R 핸드락 핸드락 이거 발음 잘 해야 돼요. 핸드락 핸드락 R이 아니라 L입니다. L. 그래서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카드를 모으는 동안 상대가 뭘 할 것이냐 상대는 나에게 공격을 퍼부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겠죠. 막을 수 있는 카드로서는 역시나 검은 폭탄이 가장 좋은 일반적인 카드가 되겠고 그리고 광역기들 지옥 불길 그리고 암흑 불길 이런 식으로 요 세 장의 카드가 상대의 공세를 막는 핵심 카드가 되겠는데 이 세 장의 카드가 상대의 공세를 막는 핵심 카드가 되겠는데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제압기록 영혼 착취를 한 장 정도 기용하는 흑마법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 영착을 왜 쓰냐? 그렇죠. 이 영착을 딱 쓸 때가 언제냐면은 상대 타우리산을 잡을 때. 왜냐면은 상대가 빈필 때 만약에 5체력이 떴다. 5체력이 떴을 때 그냥 다른 5체력은 무시를 하고 넘어갔었어요. 예전에는 무시를 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타우리산은 무시가 안 되기 때문에 타우리산은 검은 폭탄 한 방에도 안 죽고 검폭 고리에도 안 죽고 그래서 영혼 착취가 딱 6만화의 타우리산을 상대로 6만화의 영혼 착취 딱 제압기로 딱 들어가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세라 같은 또 큰 하수인들을 잡을 때도 굉장히 좋아서 영혼 착취가 또 다시 한번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고요. 거인응마의 거인응마는 굉장히 사실 올드한 덱이에요. 이게 베타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거의 큰 변화 없이 있는 덱인데 그만큼 좋다는 얘기겠죠. 베타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1티어의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유지한 건 아니고 한때는 고인응마가 됐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아무도 안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최근에 손님전사 잘 잡고 여타 어그로덱에도 오히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떠올랐는데 그 강한 모습 보여주게 된 이유가 이거죠. 낡은 치유 로봇. 네, 요 낡은 치유 로봇이 타요 선수 한 1년 전쯤에 있었던 카드였다면 타요 선수가 아마 지금 좀 국가대표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선견자만 섰더라면은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는데 3일이 아니라 8일이었다면 확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카드인데 이게 일단 힐량이 기가 막혀서 낡은 치유로 굉장히 또 2장 이건 무조건 2장이고요. 이건 뺄 수가 없어요. 무조건 2장입니다. 한 장 덱은 절대 없어요. 2장 그리고 도발 중에 핵심 썩은 양 누더기 골렘 이렇게 있게 되겠고 좀 약간 보조적인 카드들을 살펴봤을 때 거인응마에게 가장 좋은 카드는 요거겠죠. 타우리산. 이 타우리산도 최근에 거인응마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준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인 카드인데 타우리산에 대해서는 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핸들을 많이 모으는 덱일수록 타우리산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인응마는 필연적으로 핸들을 많이 모을 수밖에 없어요. 거인응마가 핸드가 비었다. 그거 진판이거든요. 그래서 거인응마는 타우리산이 나가기만 하면은 최소 6에서 7코스트 정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타우리산도 무조건 이거 써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로데부는 넣는 선수도 있고 안 넣는 선수도 있고 사실 로데부는 오히려 좀 취향이에요. 로데부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어떤 마법을 막아준다는 굉장히 강점이 있지만 마법을 꼭 굳이 막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큰 도발벽들을 잘 세울 수만 있다면 상대가 물리적으로 데미지를 가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본인 HP 컨트롤이 자신 있는 분들은 특히 뭐 라이프 코치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로데부를 안 쓰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로데부에 대해서도 이게 뭐 꼭 필요한 카드인가 또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고, 실버나스와 박사부 이렇게 있는데, 박사붐이야 뭐 모든 덱에 다 들어가면 좋은 카드인데, 이 실바나스에 대해서 이 실바나스를 안 쓰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실바나스를 다 쓰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타우리산 요게 나오면서 실바나스 암흑불길 요 콤보를 쓰기가 굉장히 쉬워졌다. 그래서 이 실바나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대에게 내서 어떤 필드 억제기 역할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인응화 같은 경우에는 고대의 감시자 그리고 실바나스 요 두 가지 카드를 주로 암흑불길로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인응화를 하실 때는 내가 암흑불길의 재료로 무엇을 쓸 것인가, 암흑불길 내가 만약에 2장 덱이다 그러면은 그 2장 덱 중 2장을 어떤 카드 2장을 터뜨릴 것인가, 그 터뜨릴 걸 생각도 항상 하셔야 돼요. 내가 광역기를 그러니까 거인응마를 일반적으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 어떤 점이 있냐면은, 광역기 타이밍을 잘 잡느냐 못 잡느냐 딱 그거거든요. 사실 거인 내는 거는 뭐 3만화의 비록 내고 그 다음에 뭐 거인 내고 이건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안부를 아꼈다가 언제 한번 시원하게 터뜨릴 것이냐, 그 타이밍이 고수와 이제 일반적인 유저를 차이를 네, 차이를 이제 갈라내는데, 요 실바나스 윈드러너 요 카드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요 카드.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뭐 피니시, 그럼 어떤 식으로 피니시를 낼 것인가. 피니시는 라그나로스와 자락서스, 이게 2가지 카드가 있겠죠. 이 2카드의 장단점은 그래요. 자락서스 같은 경우에는 변신만 한번 성공을 하면은 굉장히 뒷심이 강해요. 이거 변신 성공하면은, 변신 성공하고 딱 한 턴만 보냈다, 한 턴만 보내고 나면은 이제 흑마법사 이길 수 있는 직업이 정말 아무도 없는데, 근데 핸드에서 계속 들고 죽을 것 같아서 변신 못하고 질질 끌리고 하다 보면은 노는 카드가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프로게이머들이나 선수들이 이 자락서스를 많이 빼고 라그나로스를 가는 이유는, 라그나로스는 딱 2턴 줬습니다. 2턴. 나간 턴에 한 번 줬고, 상대가 제압을 할 때 그때 한번 뭔가 카드를 빼준다는, 거기서 코스트 이득을 볼 수 있는, 딱 거기서 그래서 2턴 줬습니다. 딱 2턴 줬기 때문에 요 2턴을 라그나로스를 어떻게 이득을 볼 것이냐. 그리고 코스트 차이가 있죠. 라그나로스는 8마나, 자락서스는 9마나. 이 차이가 뭐냐면은, 라그나로스는 라그가 나가고 파수병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락서스가 나간 턴에 무방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서 타요 선생님이 자락서스 내면 존스 맞아요. 제가 자꾸 옆에서 막 쭝얼쭝얼 하는데, 네, 요즘에 존스를 또 많이 쓰는 메타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 잘리는 게 두려우신 분들은 이쪽도 분명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랭크 게임에서 만약에 거인응마를 만났다. 근데 요거를 2개 다 쓰는 덱은 최근에는 솔직히 없어요. 예전에는 둘 다 쓰는 덱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2개 다 쓰는 덱도 없기 때문에 거인응마를 상대하실 때 오히려 뭐 라그나로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자락 없는 덱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뭐 구별법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이사야 뭐 활용도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카드 이게 뭐 30장이 좀 넘게 약간 살펴봤는데, 이 카드들에 대해서 거인응마는 이제 좀 세세한 운영법들은 경기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를 보면서, 왜냐면은 거인응마에 들어가는 카드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올드한 얘기이기 때문에 세세한 운영에 대해서 어떤 좀 자세한 팁 같은 거, 여기서는 뭐 돌량전에서는 뭐를 들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를 내는 게 좋고, 뭐 여기서 뭐 그 다음 플레이는 뭘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플레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워주세요. 이거 카드 옆에 놔주세요. 이거 그거 같다. 노량진에 가면은 칠판 닦기 알바 있어요.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칠판을 닦으면은 그 수업료 공짜로 해주고. 근데 보조관 가는데 이거 따까리 아닌가요? 따까리? 아니야. 따까리 아닌가요? 아니야. 저 분명히 이거 거인응마 같이 강의를 해달라고 저 부탁을 받아서. 원래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처음엔 다 이렇게 밑바닥부터?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짬대고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누더기 설명 안 해주셨어요, 선생님.
누더기요? 네. 아 누더기 그냥 내요. 누더기는 굉장히 거인흑마한테 중요한 네. 하수인입니다. 그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누더기 골렘을 어떻게 쓰는지. 이게 아까 그 마스카 선생님이 네. 이 누더기 골렘이 거인흑마가 강해진 가장 큰 이유인데 네. 이 누더기 골렘은 이 거인흑마는 원래 자체 도발을 네. 예전에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전에 뭐 파수병이라든지 도발 부여만 썼었죠. 네, 도발 부여만 쓰고 뭐 가끔씩 뭐 센진 방패대가가 들어간 게 있었는데 거인흑마의 가장 큰 단점이 뭐겠습니까? 명치 보호. 근데 카메라 좀 보고 얘기해 그거를 주세요. 이 누더기 골렘이 해결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낙스라마스 29,800원.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아까 마스카님이 강남 명품 강사라면 저는 네. 동네 불법 가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아니 누더기 하나 소개했는데 왜 이렇게 약 파는 거 같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영상 좀 하나 틀어 주시죠. 그 상대는 이거 흑마 대 흑마. 자, 양 선수의 3세트 경기. 자, 개미신 그리고 미노베이션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던 흑마법사 미러전으로 경기 진행됩니다. 설명하면 되나요? 네. 네, 흑마법사 미러전 같은 경우에는 네, 하지만 다른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자, 이거 흑마 대 드루이드. 이거는 제가 고른 영상이네요. 네. 네. 제가 오늘 영상을 5개를 고르고 타요 선수가 4개를 골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번갈아 가면서 한 직업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설명을 다 하는 것보다 역시 현장감이 살아있는 우리 한국 최고의 거인흑마 고수. 아,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욕먹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했잖아요. 아, 저 언제요? 왜 그러세요? 이 경기 굉장히 명경기였거든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 이 경기 기억나죠. 이제 도고기동 선수하고 고스 선수하고 이게 누가 봐도 잘 풀린 드루이드와 누가 봐도 망한 거인흑마였어요. 그렇죠. 뭐 산악거인이라든지 뭐 비록 용암거인도 잡혀있지 않고 네. 그에 비해 드루이드는 지금 매턴 나갈 수 있는 하수인들이 드루는 벌목기 지금 급속 정자에다가 벌목기 있고 오바나 비룡 있고 로데브 있고 숲스 있고 다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생존을 하고 뭐 동전 고감을 하는데 지금 원하던 플레이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여기서 비룡이 나와서 그렇죠. 피드 싸움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건 핸드가 너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생존을 돌렸던 거였고. 지금 드루이드는 뭐 선택지가 많죠. 네. 근데 지금 로데브보다는 로데브 같은 경우에는 드루이드가 필드 전개를 하고 암흑불길을 한번 막아주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한 턴 벌고 이 다음 턴에 뭐 야포로 끝이 낸다고 하든지 그렇죠. 자군 야포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올빼미 건폭은 어땠을까요? 저도 올빼미 건폭이 훨씬 더 좋아 보였는데 네. 여기서는 본인 이엔드로는 버티고 네. 버티다가 결국에 진다. 결국에 맞아 죽을 핸드다. 그런데 드루이드는 매턴 할 수 있는 게 있죠. 이 다음 턴에도 할 수는 뭐 굉장히 많죠. 템포도 지금 굉장히 빠르고 조금 아쉬운 건 드루이드인데 자군야포 같은 피니시 카드가 없다. 사실 드루는 진짜 여기서 한 장만 나오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겼거든요. 한 네. 장만 나온다면. 그렇죠. 자 여기서 지옥의 불길 뭐 안 쓸 이유가 없죠. 근데 드루이드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하자면 거인흑마한테 거인흑마 상대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용암 거인이잖아요. 네. 저렇게 하수인이 안 나오는데 용암 거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거든요. 야포 또는 뭐 자군 이런 식으로 그렇죠. 피니시가 없을 경우에. 산거도 없고 비룡도 없고 딱 봐도 상대가 망한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용암 거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도 한 번 더 지옥 불길을 참아주고 검은 폭탄. 요거는 역시 그거죠. 7만화 코스트에 지식의 고대 정령 같은 게 나온다고 했을 때 지불건폭으로 네. 필드를 한번 지워주겠다. 그렇죠. 고스 선수가 또 호락호락 당해주는 선수가 아니라서 그렇죠. 이때 고스 선수가 기세가 엄청 났었어요. 이때 슬시오 선수 그렇죠. 역전에서 꺾고. 차라리 여기서 아만이 경로시키는 건 어땠을까요? 어떻게요? 숲의 수호자로? 아니요, 그 아, 올빼미를 올빼미를 쳐놔서 좀 더 압박 주는 게 좋아 보였는데 지금 계속 용암거인 각을 보느라고 아만이도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 없거든요 지금 핸드에. 이게 왜냐면 고스 선수는
하나만 찾으면 참 하나만 찾으면 이기는 직업이 있어요. 네. 그렇죠. 하나만 나오면은 언제든지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그 타오리산이 나오기 전이라 네. 근데 이게 너무나 명경기였고 이 흑마법사의 어떤 정말 교과서 같은 운영을 보여줬던 저 망한 핸드로 흑마법사가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내는지 한번 보시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드루이드 상대로만 뭐 자구냐포 섀도우 복싱 하는 게 아니고 거인 흑마도 물론 핸드에 없지만 네. 용암 거인이 있는 코스프레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꾸 한 대만 쳐봐, 한 대만 쳐봐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사용할 수 있는 8개 코스트 중에서 먼저 로데브를 꺼내놓고요. 영혼 능력 한 대를 쳐줍니다. 5, 8, 여기서 뭐 발드, 네. 자군, 야포 뭐 하나만 붙어주면 휘둘 뭐 아무거나.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어디에 있는지. 사실 고스 선수가 좀 약간 아몰랑으로 간다면 이겼겠지만 근데 이거는 고스트 선수가 네. 본인도 좀 잘하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플레이를 계속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용거 뽑으려고 이렇게 계속 플레이를 하는 건가? 이러다 그리고 보니까 본인핸드에 지금 나이사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죠. 네. 아몰랑을 갖다가 진짜 용용파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끝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 게임만 침착하게 승리를 하면 네. 이게 골든 코인이 우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잘 피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필드 클리어를 시킬 수가 없다는 점이죠. 네. 지금 세트 스코어 라운드 스코어 2대 2에 세트 스코어 2대 0. 우승 한판전이었어요. 우승 한판전. 하수인을 전개시킵니다. 여기서 뭐 아 그렇죠 버프죠. 이때까지만 해도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이때까지만 해도 아 무조건 이겼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도구기동 일단은 뭐 로데브가 겠습니다. 나이런 사냥꾼이야의 저격이 되지만 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플레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 암흑 불길을 하자니 필드 하수인이 둘이나 남고 5사짜리 하수인이 필드에 남아있고 나이사 아르거스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아니면 영혼 착취 정도? 자연행군의 야생의 포를 아예 배제를 했다면은 그 정도 가능하죠. 여기서 아마 그냥 영혼 착취를 쓰고 좀 깔끔하진 않지만 깔끔한 뭐래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세나리우스 살아있는 상태로 자연군대 야생의 포효 데미지 몇 줍니까? 세나리우스가 살아 지금 흑마법사도 계속 무섭죠. 네. 이게 자구냐 포각인데 자구냐 포각인데 하면서 손님의 구더기 걸리면 죽음의 메아리가 남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나이사 암흑불길은 어떨 것 같아요? 자, 도구기동 근데 나이사 암흑 불길을 해도 턴. 자연행군의 필드 1, 2짜리 하수인이 남고 5, 8짜리 하수인이 남아버리니까 네. 자군약 보면 죽죠. 네. 근데 배제를 했다고 해서 근데 여기서는 늘어나는 게 묘수는 딱히 없고 한번 배제를 해야 돼요. 음. 한번 배제를 하고 근데 그렇다고 뭐 박사붐이 나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최대한 필드를 좀 지워주는 쪽으로 음. 물론 자구냐포에는 게임이 끝이 나지만 사용해줘야 되는 거고요. 뭐 드루이드 패가 그렇게 썩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안부를 사용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도구기동 도발을 여기서 아. 아르거스를 걸어주죠. 과감하게. 네. 이러면 이제 핸드에 도발 부여 한 개도 없고 도발도 없고. 회수호자 2장. 일단 이번 턴에는 스페이스 호자를 한 장 써도 괜찮을까요? 물론 비룡이 뭐 아직까지 한 장도 안 빠졌지만 네. 여기서 뭐 스페이스 오자 하나 써주면서 세나리우스의 체력을 좀 떨구고 싶지 않아요. 야포각만 보는. 체력을 떨구고 싶지 않아요. 진짜 자구는 뭐 되게 두 장이 있어도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이 정도 좀 써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시정이 나왔다면 드루이드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고스트 선수가 계속 섀도우 복싱하는 거예요. 저렇게 비룡이랑 거인이 안 나오는 거면 그렇죠. 저 핸드에 무조건 용거가 두 장 또는 없어도 한 장은 있다. 번째 상황인데 자 9번째 턴. 자 들어오된 카드. 하나권. 그쵸, 이제 나왔죠. 아, 사나꺼이. 심지어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일코스트 부족하고 실버너스 암흑불길도 일코스트 부족하고 근데 도곡이동 선수도 어느 정도 눈치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실버너스 영착하고 자군야포가 세트로 모여있진 않다. 음. 그죠 일단은 살아야죠. 버티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행군의 야생의 그리고 또 언제 뽑을지도 몰라서. 이번 턴에 안 끝났으니까 네. 그래도 여기서는 영혼 착취를 쓰고 턴을 넘기는 게 네. 영착- 생전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 정도면 한 번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 지금 표정이 전 저 심정이 이해가 돼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시즌 3 결승 이후로 도곡이동 선수 본 지가 꽤 됐는데 어제 직관 왔더라고요. 실마나스 대신 이거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여전히 잘하더라고요. 실바나스 암흑불길 그렇죠. 이 선수는 네. 정말 항상 잘하죠. 여기 직관 와서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 대고 있는데 다른 화수를 가져오고 싶다 그 생각을 했던 거고요. 어제 같은 팀 로존 선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 또 시간을 오셨구나. 네. 자유군대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몇 턴째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면 어려운 드루이드가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했지만 걷어내면서 여기서 뭐 자군야포가 핸드에 모여 있었다면 더 공격적으로 뺐을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식정령으로 패보충도 안 되고 아, 이 부분이 천벌로 들어오라도 보는 게 나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레니어 그때 레니어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했던 그 부분이네요. 한 번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첨벌러 드로우를 보는 네, 게 천벌로 드로우를 봤었다면은 칠까지 남겨뒀습니다. 어차피 저 스페이스 호자라는 된단 말이죠. 저게 딜카드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도 되고 지금은 펜스란이 먼저인데 도구이런 선수에게는요. 네. 이 선수는 바로 갔죠. 그렇죠. 그리고 로드 지고정이나 뭐 자연의 군대나 이런 걸 찾아야 돼서 흑마도 지금 그러면 상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네. 지금 도곡이동 선수가 고민하는 게 아, 저게 내장이나 안 나오는데 저 나이사. 나이사다. 저 카드를 계속 안 쓰고 있었죠. 걷어내면서 회복까지만 해준다면요? 서로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드루이드 입장에서는 아, 저게 용거 무조건 있다. 한달간의 대장정의 그 마지막 결승에 흑마 입장에서는 아, 저게 또 안 나오니까 나이사 같기도 하고 네. 자, 도구이로 로데브로 한번 트런을 막아야겠고 지금 이 상황은 뭐 산악거인 로데브가 역시 가장 무난하죠. 네, 필드를 세게 깔 수 있는 방법인데 그리고 설령 여기서 나이런 사냥꾼야를 맞더라도 본인 실바나스 암흑 불길로 필드 클리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경기가 네. 얼마나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긴장이 많이 됐겠습니까? 아, 도곡이동 선수 표정이 안 좋아요. 네.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가야죠. 정말 교과서 같은 플레이. 손에 땀을 쥐는 경기입니다. 자, 또 여기서 드루이드가 아 이제 나왔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한 턴 차이였죠, 한 턴. 자군야포 나왔는데요. 로데브가 나와 있습니다. 전턴에 첨벌을 했어도 그 쓸 수는 없죠. 걷어낼 수 있는 기회가 네네, 되면서 포스트는 안 이렇게 됐었고. 필드를 유지하고 그래서 좀 그렇죠. 공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14만 딱 맞춰주면 자군야포가 그리고 지금 핸드에 모여 있으면 차라리 여기 스페이스 호자가 그 전턴에 나가 있다거나 네네. 용암거인 그죠? 무섭거든요. 아직 한 장도 안 나왔. 그리고 전턴에 스페이스 호자가 나가 있었으면 킬각이었죠. 그렇다면 선택해 그렇죠. 줄수 야생의 있는 게 포 하나. 산악거인을 잡자니 뭐 7코스 첨벌을 써야 되고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자, 고스트 선수 진짜 쉽게 갈 줄 알았습니다. 네. 항상 결승전의 마지막 경기 이 정도 오면은 이제 좀 약간 흑마법사가 편해지는 게 있어요. 차라리. 전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떤 네, 드루이드의 강점은 어떤 빠른 마나 펌핑인데 마나를 10마나까지 따라 잡았기 때문에 또 그렇죠. 네, 자군자포강만 안 주면서 필드 전개시키면은 이쪽도 좀 한번 할만하거든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핸드 치유로부터 하나 더 들려 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뒤집히죠. 아, 못 쳐요. 계속 못 쳐요. 자, 도구이동 치면은 용거 안불이 자, 이번에 딱 로데브가 16 HP 플러스 안불 4코. 계속해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네. 저게 용거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다. 지금까지 안 나온 거면 네. 저게 무조건 용 거다. HP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네. 절대 킥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기분 좋은 상황 왔죠. 근데 여기서 뭐 지옥 불길보다는 안전하게 나이런 사냥꾼야도 없는 걸 알았으니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무엇보다 집을 치유로보 전 치유로보 암흑 불길이 좋아 보이는데 이거 안불을 쓰는 쪽으로. 네. 요물 빠졌고 근데 저는 드루전에 지불로 잡을 게 별로 없어서 산악코인 또 체력이 깎이니까 나이런 사냥꾼야가 없는 것도 알았고 네. 아 그리고 또 한 번 더 늦은 지식정령 와, 이걸 이거 너무 앞서요, 흐름. 천벌로 드로우를 한 장 봤었으면은 골 선수 여기서는 전턴에 지고정이 붙었어요. 스페이스 호자와 첨벌로 아 그러네 네. 그 차이가 있네요. 네, 로데브 그 타이밍에 지고정이 그때 붙었어요. 아 자연의 군대 몰아서 나와요. 일단 날개 치유로만 제거하는데 이렇게 되면 산악거의 불이들 한 장 차이였거든요. 전턴에 드루를 드루가 땡겼으면 드루가 이겼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서 도발 부여까지 나와줬고요. 흑마법사 입장에서 여기서 뭐 지시정령 잡고 가도 되고 아니면 도발벽을 세워버리면서 네. 본인도 키각을 바라보는 그렇죠, 그렇죠. 그 도발벽을 플레이도 세운다면은 뭘 세우는 게 더 제일 좋을까요? 박사붐과 폭탄과 박사붐 사이? 네. 박사붐 돼서 그렇다고 실바나스의 키각을 바라보려면 약간 상거를 지키는 쪽으로 지식의 군대 정령과 맞교환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발을 걸게 되면 설령 박사범이 죽더라도 다음부터 킬각이 나오는 그렇게 되니까. 근데 비룡은 숲의 소호자가 아직 한 기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비룡을 내기가 지금 무서운 게 너무 크고 아까도 나이 이런 사냥꾼야를 의식했듯이 스페이스 호자는 또 2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룡을 한 대만 더 치면 이기는 거거든요. 네. 못 내죠. 그렇죠, 그렇죠. 자, 도곡이동 선수. 박사붐. 됐습니다. 계산해봤는데 자연의 군대 야생의 포효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네. 자, 그리고 8데미지의 본진으로 그렇죠. 거인 흑마도 뭐 무조건 버티는 덱이 아니고 이렇게 뭐 거인이 피해자 나와 있고 도발벽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킬각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 턴 될 수 있어요. 아직은 또 드루이드가 아직 한 13턴 동안 신나게 때리다가 이제 두드리게 맞고 두들겨 맞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역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내일 또 안 그래도 약한 노루를 살려라 특집 하신다면서요. 아 내일 하스도 약한 너루를 살려라 특집인데 네. 죽어야 합니다. 드루이드를 죽게 둬야 합니다. 아니 지금 수많은 새노루당 유저들한테 몰매 맞으시려고. 2013년 12월부터 네. 무려 한 1년 7개월 가량 네. 1티어 군림했으면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 굳이 살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의 군대를 먼저 확률을 높인다. 어떻게 살릴 수는 있을 것 같나요? 올라온 덱들을 봤을 때 네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어요. 그 자군여파만 들어간다면 드루이드가 네.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폭탄을 몸으로 폭탄이 어이구 아. 어이구. 고생 끝에 여기서 무조건 끝이 났죠. 폭탄과 암흑불길. 암흑불길. 네. 썼거든요. 참 거인이라고는 산악거인 하나 냈나요? 그렇죠. 거인은 뭐 산악거인 하나 나가고 비룡 한 개도 안 나갔고. 그렇죠. 거인 흑마가 무조건 거인 처음에 한 개도 안 맞췄다고 생각을 나갔고. 하셨는데 네. 거인이 산악거인 한 개 나오고 끝난 그런 거인 흑마 경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붙여드릴게요. 네. 일단 드루이드전인데 드루이드전 같은 경우에는 거인 흑마가 약간 거인 흑마스럽지 않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텐드에 물론 산악거인이랑 비룡을 잡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요. 산거 비룡을 잡고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두 개가 다 잡혔다 그러면은 뭐부터 낼지를 일단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낼 것인가 상대의 코스트에 맞춰가지고 내야 됩니다. 만약에 두 개 다 잡혔으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비룡을 먼저 내요. 일반적으로는 비룡을 먼저 내는데 비룡을 먼저 안 내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죠. 상대가 좀 급속 펌핑을 빨리 했다. 그래서 6만화 코스트 정도가 됐다. 6만화 코스트에는 비룡보다 산악권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비룡은 요거 내고서 숲의 소호자 그리고 바로 영웅 능력 요게 되기 때문에 상대가 동전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잘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산악거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런 사냥꾼야의 첫 상거가 잡히면은 그냥 그 게임을 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나이런 사냥꾼야는 한 장을 쓰고 숲의 소호자는 두 장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확률적으로 산악거인이 살 수 있는 생존율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악거인을 좀 더 오히려 드루이드전에는 빨리 약간 버리는 카드처럼 활용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루이드전은 항상 자연의 군대 야생의 포효 그 각도를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군여포를 막아줄 수 있는 카드가 역시나 이런 뭐 도발 부여들이 있겠는데 요 보통 세 가지의 도발 부여가 있는데 요거는 뭐 당연한 팁이지만 코스트가 높은 것부터 항상 하스소는 코스트가 높은 것부터 소모를 시켜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아르거스의 수호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소모를 해주시고 성난태양 파수병은 나중에 용암거인이나 특히 비룡이나 용암거인 특히 용암거인과 함께 쓰는 그런 용도로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더기 골렘을 5만화 코스트에 내는 것보다 누더기 골렘을 약간 후반에 얘는 킬각 방지용으로 드루이드 전에서는 단일 도발 이 누더기 골렘이 자연의 군대 야생의 포효의 데미지를 어디까지 막아주냐면은 10데미지까지 막아줍니다. 요거 하나가 10데미지를 막아줘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아니라 자연의 군대 야생의 포효를 맞아도 4데미지밖에 데미지가 안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좀 약간 아껴야 되는 카드. 그리고 아껴야 되는 카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암흑불길. 오늘 좀 그래서 암흑불길 요 카드도 드루전은 지불하고 안불이 있을 때
지옥불길로는 잡을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어요. 지옥불길이 약간 지불을 보람차게 쓸 수 있는 경우는 킬각 잡을 때, 그리고 숨어있는 낙스라마스 망령을 잡을 때, 그리고 벌목기 잡을 때,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요 두 개 중에도 고민할 만해요. 내 만약에 제압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옥불길 쓰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하나는 내가 검은폭탄을 쓰고 뭐 하수인으로 때려가지고 나머지 뭐 교환할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지옥불길을 쓰는 쪽이 오히려 훨씬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 검은폭탄은 단일 개체로 드루드에게 그러니까 광역기 3대문 필요가 없는데 제압기 3대문 필요할 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옥불길은 드루저는 좀 약간 막 쓰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어디까지 생각해볼 만하냐면은 드루이드가 3만화에 망령을 깔았어요. 그럼 내가 한 턴 참고 그 다음 턴에 그냥 망령 하나 있는 필드에 1대1로 이걸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킬각이 나올 때 가장 두려운 건 결국에 낙스라마스의 망령이에요. 그래서 낙스라마스의 망령을 내가 아이 뭐 아끼고 아꼈다가 나중에 암불로 잡아야지, 이거 암불로 잡아야지 하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게, 암불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이 망령을 잡기 위해서 터뜨려야 되는 폭탄이 비룡이나 산악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공격력이 동원이 돼야만 잡을 수가 있을 정도로 망령이 크는 경우가 있고, 또 뭐 로데브에 한번 막히고 이렇게 되면은 광역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요런 경우 있죠. 요런 경우가 드루전에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데, 내가 핸드에 비룡이 있고 내가 핸드에 이렇게 비룡이 있어요. 비룡이 있는데 상대가 3만화의 망령을 이렇게 딱 깔았어요. 오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망령이 자, 낙스라마스의 망령이 딱 여기 3만화에 깔렸어요. 그러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낙스라마스의 망령이 딱 3만화에 깔렸을 때 내가 핸드에 비룡하고 지옥불길이 있어. 이러면 여기서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비룡을 낼까? 그냥 지불을 쓰고 필드 한번 클리어할까? 저는 이 경우에 지옥불길을 그냥 써버리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아 이거 낙스 구름 아니고 낙스라마스 망령입니다. 굉장히 귀여운 친구죠. 네. 비룡을, 왜냐면 비룡은 그 다음 턴에 나가도 괜찮은 게, 자 제가 4만화의 지옥불을 썼어요. 그러면은 상대가 또 이제 4만화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 턴에 내가 비룡이 나가도 상대가 5만화예요. 그러면 숲의 소호자 영웅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만화 코스트를 잘 생각을 해서 이 비룡은 상대가 6만화 되기 전에만 나가면 무조건 바깥은 해요. 숲수 침묵을 맞아도 숲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상대가 한번 턴을 소모하는 거고, 드루이드의 약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드루이드가 쓰는 하수인들 최소가 3코스트입니다. 그러면은 숲의 소호자를 뺀다는 얘기는, 숲의 소호자를 맞는다는 얘기는 그 턴에 드루이드가 하수를 더 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숲수 영능만 극악만 안 주면 비룡은 숲수랑 1대1 교환이 되는 카드라서 그냥 내가 뭐 아이고 비룡이 숲수에 끊겼네 이게 아니라 숲수랑 교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숲수로 치고 간점으로 잡습니다. 아주 나쁜 드루네요. 간좀을 쓰는 드루이드는 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 저는 국내에서 또 활동하는 선수들 중에 간좀 좋아하는 선수는 룩삼 선수밖에 못 봤거든요. 그 선수가 자연의 군대를 하나 빼고 항상 간좀과 일자군 이렇게 쓰는데, 그러다가 자연의 군대 영원히 안 나와서 킬각을 못 내봐야 정신 차리고 다시 자연의 군대를 꼭꼭 2장씩 챙겨 넣는,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비룡이라는 카드 이렇게 좀 받고, 드루저는 또 역시나 로데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제압기 자체가 제압기일 뿐 광역기로 활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휘둘러치기가 되게 좋은 마법이지만 4111 이게 4뎀과 1데미지 요 단점 때문에 이게 사실 광역기는 아니거든요. 휘둘러치기는 단일하게 제압기고 옆에 1데미지는 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후반에 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큰 거를 한 개 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런 식으로 작은 거를 2개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뭐 꼭 굳이 로데브가 아니더라도 뭐 요런 거라든가 이게 큰 거를 하나 내면 드루이드에게 역전각을 줘요. 드루이드들이 최근에는 어떤 카드까지 쓰냐면은 그 달빛 성광인가요? 별빛 성광인가요? 5뎀 1드로
달빛 섬광입니다. 달빛 선광 확실합니까? 별빛 섬광입니다. 별빛 선광 아, 확실합니까? 별빛 섬광이 5데미지 들어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채팅창 찬스 지금 확인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네. 네, 별섬이라고 하네요. 자, 그 별빛 섬광까지 쓰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별섬 쓰는 들은 진짜 변태인 것 같아. 그게 별섬이 약간 요런 느낌이죠. 영혼 착취 쓰는 거랑 비슷하게 타우리산 끊으려고 쓰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 카드까지 쓰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게 한 개 나갔을 때 나이사를 맞거나 또는 뭐 별섬을 맞거나 해갖고 이게 끊기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용흑마법사가 드루드에게 강한 이유도 짜잘한 거를 계속 깔아주면은 그러니까 요런 거, 요 치유로봇 같은 3-3짜리도 요게 3-3에 불과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드루드에게는 오히려 좀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압기를 막 퍼붓기도 뭐하고 안 쓰기도 뭐하고 드루이드는 야금야금 갉아먹는 그런 맛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드루이드를 야금야금 갉아먹을 수 있는 카드, 그리고 야금야금 갉아먹는다고 했을 때 진짜 좋은 카드는 이거죠. 고대의 감시자. 이 고대의 감시자를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좀 깔아놓는 게 좋느냐. 고대의 감시자는 흑마법사의 거인 흑마법사 일반적인 운영이지만 선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생존을 돌릴 수가 있어요. 마나 코스트상 돌려보시면 아는데 선공은 계속 생존을 돌릴 수가 있는데 후공 같은 경우에는 돌리다 보면은 3턴째에 딱 막혀요. 3턴째에 맞습니다. 한 번 더 돌리면은 이제 낼 거 없으면 핸드가 터지고 안 돌리면은 왠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럴 때는 그냥 생존을 안 돌리고 고대 감시자를 내거나 그래서 후공은 일반적으로 고대 감시자를 그냥 들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걸 들고 가도 괜찮은 직업이 드루이드예요. 맞습니다. 네, 드루전 상대로는 고대 감시자의 도발만 깔아놔도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근데 아니요. 네, 고대 감시자의 도발만 깔아놔도 굉장히 좀 방어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거를 드루전에서는 들고 가도 괜찮습니다. 후공일 때는 들고 가시고 네. 선공일 때는 뭐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지만 선공일 때는 오히려 뭐 역시나 황혼의 비론과 산악관을 찾아보는 적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후공일 때는 요거 들고 가신다. 뭐 요거 정도. 그래서 그리고 드루전에서 그럼 올빼미는 좀 언제 쓰는 게 좋느냐? 올빼미는 약간 과감하게 쓰셔도 돼요. 올빼미 요 카드를 과감하게 써도 되는 직업이 있고 과감하게 쓰면 안 되는 직업이 있는데 요 카드를 드루전에서는 약간 과감하게 그냥 거의 막 쓰셔도 되는 게 네. 뭐 고감에 써도 괜찮고 상대 벌목기에 써도 괜찮고 요 막 쓰셔도 되는 게 침묵을 넣을 만한 곳이 실버나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침묵 넣을 곳이 실버나스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다 그냥 드루이드는 평범한 물리 공격력을 가진 특이한 옵션이 없는 그런 하수인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타우리산은 그냥 오자마자 딱 그거고 타우리산은 그냥 패 죽이 때려서 없애면 되고 네. 때려서 없애면 되고 채팅창에 지금 그거 얘기 있어요. 전쟁의 고대 정령 에이션트 오브 워 50짜리 이것도 한번 그려봅시다. 코끼리 그리시면 되죠. 저는 여기 추임새 넣어놓은 건가요? 칠판 지우고. 아니 다음 영상 때 타요 선수에게 분량을 줄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다크나이트에 나왔던 그 배트맨이 공포에 빠졌을 때 그 보였던 환상 같은. 자, 그래서 전쟁의 고대 정령 이거 최근에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전쟁의 고대 정령은 사실 흑마법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거를 올빼미를 걸어봤자 5오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영착으로 먹거나 또는 올빼미 말고 뭐 필드에 나와 있는 하수인들로 치고 암흑불길 뭐 이런 식으로 광역기로 정리하는 편이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 굳이 그리고 이걸 안 쓰는 덱도 많아서 굳이 이걸 대비해서 올빼미를 아껴둘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뭐 올빼미를 뭐 이유도 없이 막 써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네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올빼미를 그냥 올빼미 뭐 이렇게 아르거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해줘도 체력이 2만 돼도 휘둘러치기로 제압이 안 되기 때문에 드루이드에게 한 번의 액션을 더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 올빼미는 뭐 아끼지 않아도 되겠다. 드루전은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드루전의 포인트는 체력이 애매한 하수인들을 많이 배치를 해줘라. 그리고 큰 거보다는 짜잘하게 상대들을 괴롭혀줘라. 그래서 오히려 산악권이나 이런 거보다 진짜 비룡과 아르거스의 수호자 또는 고대감시자와 아르거스의 수호자 저는 한 6만화 정도의 요 정도 필드가 완성이 되면은 이게 진짜 드루이드에게 세요. 드루이드가 요거를 뚫지 못해요. 아르거스 발린 고대감시자가 체력이 6이고 공격력이 5인데 드루이드의 일반적인 하수인들 뭐가 있겠습니까? 발토베 드루이드, 지식의 고대 정령 공격력이 6을 안 넘습니다. 다 4에서 5 4에서 5
4에서 5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를 뚫기 위해서는 진짜 막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필드를 구성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이사 같은 경우에는 드루전에서는 역시나 그다지 아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드루가 나이사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드루에게 나이사를 쓸 만한 곳이 어딘지 생각을 해봤을 때 박사붐과 라그나로스 요거 2개 정도가 있는데, 네. 박사붐은 역시 뭐 일반적으로 다 써주지만은 박사붐은 나이사가 꼭 굳이 아니더라도 그냥 필드에 있는 하수인들로 같이 교환을 해도 되고, 그리고 박사붐은 나이사 자체도 굉장히 좋지만 나이사보다도 폭탄들 때문에 안불이나 지불 같은 광역기로 같이 쓸어주는 편이 괜찮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사는 뭐 박사붐은 그런 식으로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라그나로스는 일단 안 쓰는 덱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안 쓰는 덱이 많고, 그리고 나오면 나이사를 막 썼는데 라그가 나왔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영혼 착취가 있기 때문에 네. 영혼 착취로 또 잡아주면 되죠. 영혼 작치 한 3장 쓰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제압기들을 그러니까 막 썼을 때 그 뭐랄까 다 맞물려서 나오긴 되게 힘들어요. 그냥 이걸 뭐 나이사를 맨 땅에 냈는데 라그가 나오고, 올빼미로 뭐 벌목기를 침묵을 시켰더니 코끼리가 나오고, 이렇게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영착은 우리가 분명히 컨트롤해서 아껴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네, 너무 아끼지는 말아라. 왜냐면은 이것도 역시 체력이 2입니다. 체력이 2만 돼도 상대에게 굉장히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좀 필드에 그 체력이 2인 대신에 공격력도 무려 4나 되죠. 그렇죠. 약간 뭐랄까 갓갓갓갓갓의 사람다운 모습? 네. 갓갓갓갓갓은 5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이 정말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그런 분이신데, 요 네. 4 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아르고스의 수호자라든가 뭘 좀 발라주면은 상대의 그 5체력 하수인들을 굉장히 쉽게 끊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템포를 먹기 위해서 그냥 내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요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드루이드전의 포인트는 또 과감한, 저는 생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핸드가 부족하면 드루이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흑마법사가 드루이드를 이길 수 있는 그림은 결국 이런 하수인들을 배치하는 것보다도 핸드 숫자로 좀 찍어 눌러야 되거든요. 드루이드 자체가 드로우가 그렇게 많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드루이드 자체는 비룡 1장 그리고 지고정 2장 이런 식으로 드로우가 총 5장. 천벌을 거의 능마전에서는 드로우로 쓰기가 힘들죠. 네. 그렇죠. 네, 천벌은 거의 능마의 하수인들을 잡기 위해서 데미지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의 드로우는 총 5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우리가 그거보다는 생각을 많이 돌려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존을 과감하게 많이 돌려주시면서 상대 자분야포 데미지를 항상 계산해서 딱 안 죽을 정도만 도발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계속 돌려요. 계속 돌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하는 드루는 용암거인각을 요걸 네. 안 줍니다. 네, 용암거인을 뽑을 수가 없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드루이드가 흑마법사에게 강하다는 이유 자체가 용암거인이 안 나올 만한 HP 15, 16 정도에서 한 번에 자군야포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건데, 생전을 계속 돌려서 어떤 경우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나중에 용광을 진짜 안 주면 건폭을 4본체에 쓰고, 정말 극단적일 때. 네, 정말 극단적일 때 건폭을 4본체에 써서라도 용암거인을 뽑고 그 다음에 치유로봇은 용암거인이 나가기 전에는 생명의 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한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맞습니다. 네, 치유로봇을 좀 약간 너무 빨리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유로봇을 너무 빨리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한 번쯤은 자군야포로 뭐 배제도 한번 하고, 요 플레이 같은 그런 배제하는 타이밍이라든가 감이랄까 이런 거는 약간 뭐 설명으로는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슨 주인? 저 왜 부르셨어요? 아니 판 지우고 주인을 얻고.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줄 거예요. 분량을 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치유로봇을 쓰는 타이밍을 굉장히 뒷 타이밍으로 최대한, 그러니까 내가 핸드에 자군자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도발도 있고 힐도 있고 뭐 다 있다고 할 때, 도발, 힐, 로데부가 있다. 그러면은 자연의 군대 야생의 포유가 의심이 될 때 1순위로 던져야 될 게 뭘까요, 타요 선생님? 도발, 힐, 로데부가 있을 때. 도발이 로데부요? 네, 로데부죠. 그렇죠. 1순위는 역시 로데부죠. 네. 이게 왜 로데부냐? 로데부 자체가 하수인의 공체가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1순위로 던져서 필드 싸움을 따라가 줄 수 있는 하수인이 로데부고, 그 다음으로 던져야 될 게 이제 도발이고, 힐은 정말 죽기 직전에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내가 그리고 거의 다 이겼을 때, 네,
이 힐 나갈 때 되면은 사실 거의 이겼어요. 그래서 일단 로데브, 도발, 힐 이런 식으로 던진다. 요것만 좀 이제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요 다음 영상은 이제 제가 잠깐 빠지고 타요 선생님이 한번 쫙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영상 들어가 주시죠. 일단 칠판부터 빨리 지워요.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고급 인력 아닙니까? And okay, we are going to be saying Mech Mage. I don't think Freeze Mage is going to be very popular these days. In this metagame where there's just so many patient warriors and so many control warriors as well. 이거 영상 나가고 있네요. 네. 창피해라. Against Freeze Mage, especially with Repage just trying to get those armor smiths and stack armor. So here we are going to see that Mech Mage versus Handlock. 여기 제가 지울게. 아니요, 저거 설명하세요. 영상 아직 시작했네요. 네. 아니. 자, 여러분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기계법사전. 그 트럼프 선수와 차키 선수가 네, 잠시만요. 이번 저 혼자 하는 건가요?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계법사전인데 네. 기계법사전에서 이게 거인음화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뭐 저는 어그로대 상대로 힘든 게 맞지만 가장 힘든 건 그 화염구나 얼음화살 같은 피니쉬 네.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건데 의외로 거울상은 거인음화가 또 쉽게 뺄 수 있어요. 뭐 고대 감시라든지 네. 뭐 올빼미, 뭐 아르거스, 뭐 파수병을 이용해서 뺄 수도 있고. 자, 일단 지금 뭐 기계법사의 핸드가 굉장히 좋죠. 메터 나갈 수 있는 하수인도 있고 또 하수인을 한번 억제시켜줄 수 있는 미치광이 과학자도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거인음화 핸드가 저 고리가 기계법사 상대로 사용할 일이 저 노음 태엽돌이 하나거든요. 지금 뭐 검은 폭탄이라든지 뭐 지옥의 물길 또는 한 번에 필드 역전할 수 있는 용암 거인 같은 게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그게 없어요. 아까 전단에 파수병이 그냥 나가는 거 어땠을까요? 근데 이번에. 저도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제가 뭔가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치유 로봇 보통 2개 쓰는데 네. 이제 특이하게 성견자도 쓰네요. 저 LGT 치면은 검은 바위산 출시 이유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아마 D조 저거 선견자 나와서 16강 이 영상 뽑아온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성견자가 나와서가 아니고 괜히 이제 어필 한번 하려고 또. 조금 있다가 정말 묘수 이래서 트럼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뭐 지금 기계법사도 뭐 필드가 굉장히 좋은데 저 비룡을 또 무시하고 네. 가자니 뭐 암흑불길이라든지 용암 거인이 올라와서 도발이 씌워진다든지 지금 그것 때문에 본체를 칠지 말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얼음화살로 비룡을 올려놓는다. 이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근데 어쨌든 비룡을 제거 안 하면 네, 얼려놔도 암흑불 개각이죠. 네 얼려놔도 암흑불길이고 뭐 지옥의 불길이고. 아몰랑 달리기. 굉장히 그렇죠. 잘했어요. 왜냐면 이러면 상대는 도발을 씌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아까 마스카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네. 거기에 간점을 넣는 경우 거기서 가장 좋은 상대가 나왔죠. 이게 간시용 좀비가 저걸로 거울상을 빼게 되면 네. 5힐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해두면 화염구 한 방에 안 죽으니까.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노음 태엽돌이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이겼죠? 여기서 치유 로봇을 내고 네. 성견자로 저 톱니장이를 잡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네. 교육해 드리려고 제가 오늘 오면서 공부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네. 핸드폰 배터리 2개 다 써가면서 민망해.
some minions, throw a fire blast 일단 in the opponent's face. 마법사도 굉장히 잘했어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Trump is fighting against constant pressure from Chucky, just going for face. Chucky, by this point, Chucky knows that everything is going 굉장히 according. 잘해주는데 Shadow Flame, that's gonna be great. 여기서 이제 So, 거인흑마가 한 번 Trump 기회가 can 왔죠. actually give his opponent 이 a 거인흑마가 chance to 거울상을 이용할 수 and 있는 kill it 방법이 off, like a 네. 간식용 좀비 단안하고 그렇죠. 아니 무력화시키는 건 고대 감시자 It's just pseudo healing for himself. 뭐 이 정도인데 that would 지금 work. How do 여기서는 you deal, with Lothar? 핸드에는 힐이 없지만 힐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생겼어요. Can't, but 네. as long as 여기서 성견자 또는 비룡으로 pretty happy. 미치광이 과학자를 하나 잡아주고 간식용 좀비가 나가는 것. 그러면 그 간식용 좀비를 잡고 본인 체력을 12까지 올려준 다음에 네. 도발 벽까지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간좀의 도발을 씌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You 쓸 수 있는 might 코스트가 need 1마나, 2마나, these mad scientists. 파수병까지 나가야 되니까 나머지 Just to 3마나가 make sure, 있겠네요. like, a 네. second mirror entity doesn't come out. 지금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짚어드릴 텐데 이거 정지 기능도 있나요? 네. Yeah. 아 그래요. 그렇군요. Okay, so you play 여기서는 Chow. 여기서는 간식용 좀비를 바로 내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뭐 거인흑마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계법사라든지 템포법사를 상대할 때 굉장히 좀 꿀팁인데 보통 그렇죠. 거울상 2개를 써요. 여기서는 어차피 저 미치광이 과학자를 잡을 거라면 거울상에 걸린 상태에서 하수인 하나 더 미치광이 과학자 하나 더 잡아주고 만약에 거울상이 되게 2개 쓰는 거면 네. 거울상이 안 터져요. 그렇죠. 안 터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보였는데 Zombie Chow. 그리고 저게 거울상이 아니었을 수도 Kill 있어요. off the, 마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더 잡아보면 taunt 이제는 off 거울상 100%로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It's an option.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비를 비룡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Silencing 아, the 지금- second mad scientist. and 그리고 also taunting off. 이렇게 되면 실수가 되는 거죠. 침묵을 거는 것. 그렇죠. 아니면 뭐 마차를 생각해서 올빼미를 걸었다는 건 그 네. Trump actually played around. 앞에 플레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마차를 생각한다면 둘 다 잡는 게 맞아서 둘 다 잡고 하는 게 맞아서 이렇게 되면 그러네요. 흑마법사 한숨 돌렸지만 지금 마법사는 아직 나오지 않은 두 번째 화염구가 있거든요. 네. 좀비랑 과학자랑 똑같이 공룡에 이기 때문에 과학자를 다 잡고 좀비를 내는 쪽이 좋았다. 그렇죠. 그거는 여기 거인흑마만 그런 게 아니고 템포법사 전 직업. 상대할 때도. 네, 템포법사 상대나 기계법사 상대할 때 팁이니까 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사냥, 그- 네. 근데 사냥꾼연에서는 2개를 다 잡는 쪽이 더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렇죠. 사냥꾼은 뭐 빙도토 쓰고 네. 뱀도토 쓰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uh, 여러분들 진짜 팁입니다. 네.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반대로 마법사들에게도 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얘기죠. 마법사들은 좀 뭐랄까 한 번에 과학자 2개를 내지 마라. 그렇죠. 그렇죠. 마법사가 한 장 한 장이 그러니까 과학자가 한 장 한 장이 나오면서 덱 압축의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저 비밀을 걸어주는 것 자체가 마법사 입장에서는 덱 압축도 되고 코스트 이득도 보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지금은 급해서 낸 거였죠. 사실 차키 선수가 빨리 킬각을 잡기 위해서 낸 거였고. 왜냐면 본인 핸드에 화염구가 잡혀 있고 네. 더 이상 좀 기대할 수 있는 하수인들이 네. 뭐 박사범이나 안토니가 있긴 있어도 나올 확률이 그렇게 안 높거든요. 차라리 필드 하수인을 더 깔아줘서 네. 영구로 킬각을 보는 걸 생각을 한 건데 지금 또 트럼프 선수 기회 왔죠. 저 실베의 중매가 네. 나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꿀팁인데 근데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죽음의 메아리가 나온 순서대로 발동한다는 걸. 그래서 저 실바가 저 4일짜리 벌먹기 나중에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온 벌먹기를 먼저 쳐주고 암흑불길을 해주면 저 4일짜리 벌먹기에서 나온 하수인을 제 필드로 가져오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벌목계에서 막 그러니까 새로 나온 벌목계에서 중후의 메아리로 알이 나오고 그러면 어떡하죠? 알이 나오면요? 네. 그건 좀 곤란하겠네요. 여기서 화염구 하나만 더 나와주면 좋았겠지만 나오지 않았죠. 아예 꼴등상을 가져와서 아직 모르겠네요. 물론 이제 자락선수 변신 타이밍이 되긴 됐는데
여기서 자락으로 변신을 하게 되면 네. What do you like Jiraxis here? 염구에도 안 좋고 네. 아까 얼음마사도 하나 빠졌고 Yes. 그런데 The problem with Jiraxis is 어차피 상대가 여기서 한 장 드로우를 파도 네. 나 키각이 안 나온다. 영혼 착취를 하면 체력 14까지 올리면 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판단이고 Plus, I kind of like baiting out like the fireballs. or 이번에도 좀 Yeah. 자락 변신 안 할 이유가 It 없거든요. provides a lot of 왜 이제는 Yeah, 염구 your opponent gets a random 영능에 hand 죽으니까 네. and he fireballs your 여기서는 your 하겠죠? face, you can just like bait him into fireballing your face first, and then Jiraxis. 근데 거인흑마로 플레이를 할 때 어느 정도 좀 과감한 것도 필요해요. 음. 만약에 여기서 자락으로 변신을 했을 때 네. 상대방이 박사붐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체력을 더 이상 못 올리고 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좀 유도하고 싶었어요. 자락 변신을 빨리 하게 되면은 체력의 맥스치가 정해진다는 것 때문에 마법사에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기계법사나 템포법사 상대로는 자락서스를 좀 최대한 늦게 해주는 편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염구 하나 빠진 상태에서 나가도 괜찮은데 염구가 하나도 안 빠졌다면 자락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 핸드에 힐이 아무리 많아도 15 이상으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염구 어라를 막을 수가 없게 되죠. So 13 damage on board right now plus 여기서 뭐 Jiraxis 마법사한테 선택권은 없죠. 16. 뭐 미리 슈팅을 들어간다든지 아니 영능만 쓴다든지 저는 슈팅을 들어갈 거면은 사실 로데브 생각하면은 미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왜냐면 두 턴이 없거든요. 자락서스나 치오로봇은 배제하고 네. 그러면 치유로봇이 그러니까 로데브가 나와도 구마나 화용고 뽑았을 수가 있어서 이러면 기분 좋게 변신하죠. 자락으로 총 체력이 9가 늘어나면서 이러면 절대로 킬각이 안 나와요. 자, 영상은 다 봤고요. 그럼 타요 선생님이 한번 마법사전 첫 핸드부터 시작을 해서 마법사전 첫 핸드는 뭐 간식용 좀비를 쓴다면 네. 이게 가장 최우선이겠고요. 네. 그 다음에 올빼미 뭐 검은 폭탄 검은 폭탄 네. 고리 네. 네 그리고 근데 고리는 생각보다 쓸 일이 없어요. 네. 고리는 제껴두고 뭐 지옥의 불길이라든지 고대의 감시자 네. 용암 거인도 들고 가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지만 네. 그리고 가장 들고 가지 말아야 되는 카드 이게 막 거인흑마는 뭐 산악 거인이랑 비록 네. 무조건 찾아야 된다 네.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이 산악 거인은 네. 요즘 같은 메타에서 마법사 상대로 낼 수가 없는 하수인이에요. 산악거인을 한 장 쓰는 덱들도 최근에 좀 보여요. 산악 거인을 하나 쓰고 네. 좀 더 가볍게 가는 그런 덱들도 있는데 이 산악 거인이 왜 안 되냐면 네. 상대한테 4턴까지 시간을 준 다음에 처음으로 나가는 하수인이 상거가 돼야 되거든요. 네. 상거를 들고 갔을 때. 그렇죠. 근데 중간중간에 이거 아닌가요? 수습생이라든지 귀엽죠? 발음이 굉장히 네. 힘들어요. 수습생, 수습생. 수습생 수습생. 그리고 굉장히 무럭무럭 큰 지룡 네. 지우개가 여기 있네요. 네. 수습생, 뭐 지룡 네. 이런 걸 검은 폭탄으로 끊어주게 되면 네. 산악거인이 못 나가요. 계속 그렇죠. 핸드에서 놀아요. 네. 이건 뭐 나중에 뭐 돌진양꾼 편에서도 알려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들고 가면 안 돼요. 네. 산악거인은 절대 들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비룡 들고 가겠다면 내가 네. 뭔가 하수인으로 필드 싸움을 해야겠다. 네. 그리고 비룡 파수병 정도 되겠네요. 이게 네. 가장 우선순위. 네. 이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뭔가요? 가장 우선순위는 네. 고대의 감시자입니다. 오,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고대의 감시자는 네. 상대방이 거울상을 걸었을 때 네. 이걸로 빼면 마법사는 침묵기는 안 쓰거든요. 이거를 게임 끝날 때까지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고뇌감시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필드에 던져놓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암흑불길에 대한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도발을 걸지 않아도 자체적인 도발의 역할을 수행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고뇌감시자는 들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네, 마법사랑 할 때 너무 생전을 아까 드루이드 전 같은 경우에는 네. 생전을 막 과감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죠. 마법사랑 할 때는 생전을 과감하게 했다가 네. 그게 여러분들의 죽음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음흠. 왜냐면 이게 있어요. 이 화염구라고 어이구. 요술봉 아니에요, 요술봉? 화염구입니다. 좀 이거 좀 비슷하다. 그럴싸하죠. 네. 이런 카드라든지 뭐 얼음화살 이런 직발성 딜카드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요즘에 또 라그도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을 약간 15 위로 계속 유지해주면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옥의 불길 각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네. 체력을 3 위로 그 펴펴라고 네. 하는 불꽃꼬리 전사가 체력이 4고요. 그리고 기계법사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뭐 거미전차 그리고 벌목기. 벌목기도 한 번에 제거가 안 되고 폭발법사. 그리고 고블린 폭발법사 뭐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지옥의 불길보다는 암흑불길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암흑불길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 이거는 카드 한 장짜리가 아니고 무조건 2장짜리고 직발성 카드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되게 고리를 2장 쓴다거나 그러면 지옥의 불길이 더 좋을 때도 많아요. 무조건 필드에 하순이 나가 있어야 되고 네. 고감이 잡히지 않으면 뭐 이거를 성년태양 파수병 안불해서 뭐 제거가 되는 하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옥불길하고 암흑불길하고 장단점이 좀 있을 텐데. 지옥의 불길 같은 경우에는 네. 카드 한 장으로 쓸 수 있고 3하나에 바로 직발성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3하나에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거죠. 네. 네. 3하나 코스트에 바로 상대 하수인들 한 3-4개 정도 깔려 있을 때 바로 터뜨릴 수 있다. 근데 네. 암흑불길은 핸드에 들고 있어도 좀 한 6만화, 최소 6만화거든요. 그렇죠. 최소 6만화라서 네. 의외로 핸드에서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용암 거인 각을 좀 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 피니시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지옥의 불길은 좋은 카드입니다. 그럼 최근 메타가 좀 굉장히 네. 명치 치는 덱이 많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어떤 기계술사라든가 사냥꾼이라든가 뭐 템포법사 이런 덱 상대로는 좀 지옥불길 2장 덱이 나을까요? 암불 2장 덱이 나을까요? 저는 지옥의 불길을 무조건 2장을 쓰거든요. 네. 이게 어그로덱 상대로는 6만화까지 가기가 굉장히 네. 힘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돌진약군 상대로 이 안부를 쓰면 카드 2장이 필요한데 네네. 또 6만화에 한 번에 쓴다거나 네. 그러면 이미 죽어 있습니다. 이미 이 안부를 쓸 때는 네. 게임 많이 터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이 지옥의 불길은 내가 어느 정도 계속 생존을 하면서 바로 또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위니응마가 요즘에 체력 4짜리를 많이 써요. 네네. 뭐 공허 소환사라든지 네. 그래도 고리를 2개 쓰는 쪽으로 하면 저는 아무튼 지옥의 불길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아 그러면 지옥의 불길을 2장을 쓰면은 죽음의 고리도 2장 써주는 쪽이 좋다. 왜냐면 체력 4짜리 잡아줘야 되는데 지불로는 체력 4짜리 못 잡으니까 최근에 또 체력 4짜리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맞습니다. 그 용흑마법사의 하늘빛 비룡이라든가 네, 네, 파피아법사도 하늘빛 비룡 써주죠. 그렇죠. 네, 그 불꽃고리 전사도 체력이 4고 또 뭐 타락자 이런 것도 체력이 4고 특히 존스 이런 것도 체력이 4고 그래가지고 지옥불길하고 죽음의 고리하고 같이 좀 써주는 게 괜찮을 것 같고 그럼 만약에 내가 안부를 2장 쓴다 그럼 네. 첫 텐데에는 고대갑이잘 무조건 들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아, 저 그거 같아요. 저 지금 이거 보조강사가 아니고 PPT 발표하러 10학번 안창현이야. 타요가 아니고. 네, 아니 이제 소신껏 해주세요. 설명 다 해주셔가지고 교수님이. 네, 교수님 이제 어떤 부분 짚어드릴까요? 그 아까 자락. 네. 예, 마스카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 자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PPT 준비하면서 연구한 결과 네. 이 자락을 상대 염구가 안 빠졌거나 네. 뭐 딜카드가 안 빠졌을 때나 네. 상대 필드에 하수인이 깔려 있을 때 변신하면 특히 마법사 상대로 음.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최대 체력을 네. 15로 묶어주기 때문에 네네. 이게 당장 죽을 상황 아니면
변신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법사의 최대 딜카드가 템퍼 법사 같은 경우에 염구, 얼화 총 15 데미지이기 때문에 법사 상대로 이 자락을 빨리 변신하는 건 좋지 네. 않아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런 막 염구 막 그런 게 빠지면 네. 해도 되고 차라리 본인 체력이 너무 적어서 네. 죽을 것 같다 이러면 음. 과감하게 용거를 포기하고 음. 7로봇으로 체력을 22로 해주는 게 그렇죠. 사실 자락 사서 변신해도 용암관을 포기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네. 체력을 그럼 법사 상대로는 15 이상, 16 그 정도 맞춰주는 게 괜찮을까요? 네. 염구 한 어라. 16이면 정말 안전하기 네. 때문에 네. 상대 코스트 보면서 네. 상대가 최대 딜 넣을 수 있는 게 어차피 6만화에는 염구 어라 9 데미지, 8만화에 염구 12 데미지, 네. 10만화에 염구 어라 15 데미지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위로만 체력을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거울상을 의식을 하셔야 돼요. 템퍼 법사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거울상을 2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후턴일 때는 거인 흑마가 네. 이게 동전을 쓸 일이 6만원 타이밍 때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템포 법사랑 할 때는 무조건 동전을 아끼세요. 그렇죠. 후공일 때 우리가 후공일 그리고 거인 때 흑마가 마차를 뺄 수 있는 게 뭐 골이랑 가장 싸게 빼는 게 고리, 뭐 검은 폭탄 이 정도인데 네. 암흑 불길이라든지 영혼 착지, 지역의 불길은 코스트도 높고 거인 흑마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문 카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턴일 때는 동전을 아껴주시고 6만원 타우리산 플레이가 되더라도 최대한 좀 아껴주시는 게 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템퍼 법사가 비밀을 안 걸었을 때는 본인 코스트가 남더라도 이 고대 감시라든지 뭐 간시용 좀비는 최대한 안 던져주지 않는 게 네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비밀이 걸렸을 때 막 이걸 다 던져놨을 때 싸게 빼면 뭐 치우로보, 뭐 그다음 아르거스, 뭐 누더기 골렘 이 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약거인 욕심 안 내는 거 네. 중요합니다. 자꾸 떨어지네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간식용 좀비는 1코스트 네. 충분히 나가서 필드 싸움 해주긴 괜찮지만은 나가서 잡을 게 썩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간에 거울상을 빼면서 내 힐 용도로 쓰는 그렇죠. 네. 상대의 과학자를 잡고 거울상을 노려봐라. 그리고 보통 템포법사가 거울상 2개 마차 하나 이 정도 비밀을 쓰거든요. 네. 최근에는 거울상 하나 마차 하나 이렇게 쓰던데 그래서 그런 비밀을 주의를 해서 좀 마차를 뺄 것도 연구를 해둬라. 그러면은 좀 기계서린을 잡고 나오는 부품도 아껴두면은 마차를 뺄 때 좋게 쓸 수 있겠네요. 네. 네, 보통 템포버스가 기계서린을 쓰니까 네, 그거 잡아서 부품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네. 그렇습니다. 네. PPT 발표 끝났습니다, 교수님. 네. 네, 다음 거 보죠. 여러분 타요 선생님 굉장히 설명 잘하시네요. 우리 아세스가 왜 망했는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갑시다.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이거 해보니까 네. 역시 마스카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 그래요? 이 매치 제가 그래서 타요 선생님을 위해서 네. 타요 선생님 완전 찍히는 거 영상 찾아왔거든요. 아 정말요? 네, 되게 옛날 영상을 제가 또 굳이 찾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저 유기하시는 게 맞나요? 많이 최근에 봤었던 좀 뾰족할도 좀 이거네요? 네. 가제짠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가제짠 이거는 약간 특이하게 거인 흑마가 아니라 이때 시간을 HC 시즌 3니까 몇 달 전이죠 이게? 이게 한 삼- 두세 달 됐습니다. 3월? 네. 타오리산 나오기 전이 네. 거예요. 이때 있는데요? 나왔네. 네. 아 이게 타오리산 때문에 졌네요. 아 이거 되게 이거 오래된 영상 아니죠? 그런 것 같은데요? 아 HC 클래식이니까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부터 이제 힘들어 음. 시작했습니다. 명경기가 예상돼요. 네, 이때 산악거인 안 쓰는 덱이 잠깐 유행을 했었어요. 저 공허 소환사와 말가니스 그리고 지옥불 정령. 제가 저런 덱을 했었나요? 네, 쿵캉이 그랬군요. 유체 이탈하셨나요 뭐 캐잔도 지금? 쓰네요? 네. 뭔 되게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동전 소환사랑 비룡이랑 왜 비룡을 나간 거예요? 여기서는 네. 야 이건 진짜 자락이 맨 땅에 나가도 되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
고들기 선수의 조금 더 필드 싸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빨간 바지 도적을 지금 좀 약간 타우리산을 활용해서 아, 근데 48보다 3, 4가 죽고 35가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저는 비룡을 좋아합니다. 저 원래 비룡 좋아합니다. 왜 그러시나요? 그래서 맘가비로 하셨어요. 네. 뭐 네. 상황에 따라서는 가파는 그림자 밝기 가파는 고들기 선수하고는 좀 어때요? 소소한 데미지로도 행복을 사이 할 좋아요? 수 있고요. 사이 좋아요. 근데 네. 그만큼 핸들을 모을 수 그 있는 취조하는 건가요 오늘? 벌써 꺼내보나요? 게 잡을 생각이 아니 국내 최고의 거인능만 고수시다 보니까 제가 아 궁금한 왜 게 많아서. 그러신가요? 진짜로 많이 할 뿐이지 네. 정말 못합니다. 자, 황홀의 비룡이 아 우리 이 경기 지금 이렇게 처음 보는데 코조기 선수가 핸드 너무 좋네요. 아닌데? 아니 공허 소환사에 말가니스 나왔는데 고들기 선수 정말 옛날에 당황스럽네요. 이거 질 수가 있나요? 자, 칼로스. 자, 일단 절개가 지금 핸드 안에 있는 상태. 발로스 절개로 뭐 비룡을 잡는다. 그래서 나머지 공허 이쪽도 다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 유덱은 거인 용암 거인은 들어 있는데 없습니다. 산악 거인을 빼고 이게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그 스트라이프 크로 선수가 유덱을 랭크 게임에 쓰면서 네. 딱 그거만 달라요. 산 거 안 들어가고 소환사 공허 소환사 2개랑 말가니스. 고들기 선수 나간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고들기 일종의 선수는 변형 거인덱이죠. 변형 거인덱. 정말 예전 느낌 그 느낌 살리려면 은폐가 나와야 됩니다. 마음가짐 들고 있고 네. 한 번만 숨 도적전에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도적전에서 포인트는 일단 용암 거인을 네. 절대적으로 좀 포기를 해야 되고 네. 도발벽과 포칼을 좀 많이 의식해야 돼요. 거인음마가 좀 지는 시나리오가 네. 도발벽을 함부로 많이 쌓다가 네. 이거는 흑마법사 입장에서 뭐 포칼에 클리어가 되고 말간이 그리고 생존을 너무 자주 돌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지금 계속 몇 턴 생존을 돌릴 텐데 이 선수가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죽을 거거든요. 근데 생존을 어느 정도 돌려야 되는 핸드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는데 쉴 새 없이 돌립니다 그냥. 쉴 새 없이. 안녕, 과거에다. 자, 된장의 뼈를 갈기는 이제 시작이죠. 이거 왠지 핸드를 딱 봤을 때 사이즈가 다음 턴에 죽는 사이즈. 자, 여기서 한 장, 두 장을 더 들어봤습니다. 절개와 아직도 최고프네요. 맹도까지 있어요. 아직 맹도까지. 자락서스에 도발만 세워도 이 은폐 찾는 도적 이거 언제적 도적인가요? 진짜 자, 한 장 더 들어봤습니다. 혼절. 혼절. 이 사이즈는 가져와요? 다음 턴 사이즈인데. 예전 도적들은 여기다가 냉혈을 그냥 바르고 은폐를 찾았거든요. 근데 냉혈을 발랐을 때 좀 딜카드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자, 그림자 밝기. 이 선수가 예전부터 가짓잔을 정말 좋아했어요. 고들기 선수요. 네. 빨간 바지도 좋아하고. 빨간 바지는 파마랑 그 가젯잔. 찜질방 이렇게 좋아. 찜질방까지. 네. 또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맹독발린 칼에 드로우를 저렇게 많이 했는데 도발을 안 세우는 깡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제가 네. 파수병만 씌워버리면 네. 그 자락이 혼자 맞고 저 구대감 시자가 가파원 냉혈 기름 쉽게 제거가 당하고 미래가 없다. 음. 내가 여기서 비롱을 나가서 필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네. 네. 아, 근데 어차피 어차피는 아니에요. 혼절을 써도 근데 이날 이날 최종적으로는 제가 네. 이겼습니다. 그래 네, 그렇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제가 네. 이겼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자, 이러면은 도적전인데 도적전은 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타요 선수가 말씀하셨지만 HP 관리를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도적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버텨서 이긴다. 요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버텨서 이긴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도적이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도적전은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네, 공격적으로 나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 우리가 한 최소 6만화 정도까지는 일방적으로 흑마가 공격을 하고 도적이 막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네. 첫 핸드에는 산악거인 어디 갔죠? 찾아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타나코인. 네, 네. 산악거인을 좀 잡아줄 수 있도록. 이 첫 산악거인을 도적이 못 잡으면은 그냥 그대로 게임이 끝나는 거고. 비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하심이 분명합니다만은 네. 요게 도적전에서 있어서만큼은 데미지가 사실 별로 안 돼서 비룡으로 시작하는
거인흑마 대 도적에서 그 흑마가 지는 그림을 밝혔어요. 보면은 비룡으로 시작하면은 지는 경우가 타요 선생님 미안해요. 아, 괜찮습니다. 네. 비룡으로 시작하면은 거인흑마가 지는 경우가 좀 많고 산악거인으로 시작하면 이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가 물론 둘 다 잡히면 좋아요. 첫 텐데 둘 다 잡히면 좋은데 둘 다 안 잡혔다. 그때 좀 약간 산악거인을 우선적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요거에 우선권을 두시고 그럼 첫 타순이 만약에 둘 다 잡혔다. 그럼 첫 타순이 뭐 나가느냐? 상대 필드가 비어 있으면 산악거인, 비어 있으면 산악거인, 하나라도 있으면은 비룡. 이쪽이 더 좋아요. 이게 맞습니다. 처음에 3만화 코스트에 도적들이 거인흑마 이 첫 산 거, 첫 비룡 요걸 잡으려고 선견자라든가 SI7 요원을 그냥 빈필드에 깔아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기습 절개 요런 식으로 이게 같이 써서 이 뭐 3장 4장을 쓰더라도 첫 산악거인이나 첫 비룡이 잡히면은 굉장히 흑마법사가 불리하게 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푸시를 위해서 상대 필드가 비어 있으면은 산악거인, 하나라도 있으면 비룡. 그래서 이 비룡은 사실 좀 약간 딜바지의 느낌? 그거밖에는 약간 쓸모가 없고요. 요거랑 그다음에 첫 텐데 잡히면 안 빼고 가는 카드 뭐가 있느냐? 첫 텐데 그냥 저거 잡으면 좋아요. 저거 잡으면 좋고 첫 텐데 잡히면 만약에 잡히면 안 빼고 가는 카드. 요거는 첫 텐데부터 들고 가도 괜찮습니다. 로데브는 첫 텐데 잡혀두면 그냥 들고 가시고요. 도적전에서 로데브는 무조건 밥값을 해줘요. 밥값을 해주고 역시나 이 용암거인 아까 타요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용암거인은 못 쓰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하는 도적은 용거각을 절대 안 주거든요. 이거 막 도적하고는 어차피 승부가 어떻게 되냐면은 치열하게 뭐 한 대씩 치고받고 하다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 타요 선생님 죽은 것처럼 그냥 네. 한 15에서 20 HP 정도를 그냥 한 번에 도적이 포카를 이용해서 까버려요. 그래서 맞습니다. 용암거인은 그냥 못 쓰는 카드니까 이건 잡히면 무조건 그냥 돌려주시고 뒤로 빼주시고요. 그리고 또 운영상의 주의점을 말씀을 드렸을 때 필드를 안 남기는 건 당연히 좋아요. 상대 필드 안 남기는 건 좋은데 상대 필드를 좀 남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남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실바나스를 좀 활용해 줍시다. 이 실바나스를 어떤 내가 이걸로 뭐 이득을 봐야지 상대 걸 뺏어 와야지 이래갖고 내는 게 아니라 하수인 자, 억제. 네. 약간. 요거를 빼는 게 아니라 그 뺏으려고 도적전에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좀 도적의 하수인을 억제하고 필드를 비우게 자진 납세를 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실바나스를 쓰기 좋은 때가 사실 언제냐면은 도적이 5만화 비룡이 나와 있을 때 4사 비룡이 딱 나와 있을 때 네. 돌아와요. 자. 4사 비룡이 나와 있을 때 요 비룡을 내가 검은 폭탄 죽음의 고리가 없으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좀 그냥 이렇게 내서 교환을 유도해 네, 그렇죠. 주는. 교환을 유도하고 상대에게 어떤 칼을 한번 차게 한다든가 이러면은 네. 실바나스가 그럼 혼절 맞으면 어떡하냐면 혼절 맞아도 돼요. 얘가 혼절을 맞아주면 차라리 이득입니다. 혼절을 맞았을 때 두려운 거는 우리가 도발벽이 혼절이 되는 게 무서운 거지 그 전에 혼절 맞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실바나스는 무조건 그냥 약간 버리다시피 하면서 상대 필드하고 뭐 1대1 교환만 해줘도 저는 사실 SI7 유원 기습 이렇게 두 장하고 실바나스하고 교환을 해도 손해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바나스는 좀 빨리 이렇게 교환용으로 내주시는 게 좋고 채팅창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박사범을 들고 가는 건 좀 오바인가요? 후공이면 들고 갈 만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들고 가는 게 그러니까 기사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사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박사범이 굉장한 도적 킬러예요. 그래서 도적이 요 카드를 잡기를 정말 까다로워하기 때문에 들고 가도 괜찮은데 이걸 들고 갔을 때는 어떤 초반 푸시, 상대의 초반 푸시를 막지 못하고 박사범을 낼 코스가 됐을 때는 이미 우리가 좀 필드가 완전히 밀려있는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박사범을 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후턴에 타오리산 들고 가는 거 어떤가요? 후턴의 타우리산? 네. 후턴의 타우리산은 저는 요게 잡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로 잡혀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또 4만화에 요거 하나 내주고 네. 네, 그다음에 바로 동전 타우리산. 아주 날카로운. 그렇죠. 박사범보다 오히려 후턴을 잡았으면 4만화 플레이를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했다면 동전 6만화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전 6으로 요게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좋고요. 치우로봇을 들고 가나요? 치우로봇은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적전의 컨셉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버텨서 이긴다 보다는 먼저 때려서 이긴다.
한 7만화, 8만화 정도의 승부를 보겠다. 왜냐하면 도적이 그 전력 질주를 뛰고 난 다음에는 패를 모으고 나면은 어떤 도발벽도 요즘에는 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 푸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인능마가 손님전사를 상대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초반에 압박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치유로봇까지 들고 갔을 때는 압박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예로 요거 있어요. 검은 폭탄. 요거를 들고 갈지 말지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검은 폭탄을 들고 가는 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드루이드가 도적전에 천벌을 들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도적이 드루가 도적전에 천벌을 들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건데 물론 성향 차이겠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드루이드를 할 때 도적전에 천벌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천벌보다는 급속 성장을 찾고 벌목기를 찾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먼저 벌목기를 내면 상대가 그 벌목기를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수인 교환을 유도를 하지 마법으로 수비적으로 멀리건을 했을 때 도적전에 길게 봐서 좋을 거 없거든요. 그래서 검은 폭탄도 그냥 저는 과감하게 좀 빼고 이쪽으로 무조건 이쪽으로 요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잡고 시작을 하는 편이 확실히 좋고요. 그리고 오히려 상대 필드를 정리한다면 건폭으로 1대1 교환하는 것보다 건폭을 쓰는 게 왜 안 좋냐. SI7 요원 선견자가 3만화예요. 3만화인데 검은 폭탄이 2만화예요. 그러면 2대 3이니까 마나 코스적으로는 이득인데 나도 같이 한 턴을 치워줘야 돼요. 왜냐면은 도적은 맹독 또는 뭐 SI7 요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는 마음가짐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수인을 깔면서 주문을 한 개 쓰는 이런 식으로 약간 저렴하게 뭔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거는 내 코스트들은 전부 다 12, 4, 5, 6, 6 이런 거라서 검은 폭탄을 쓰게 되면은 보통 초반에 만약에 4만화 코스트의 상대가 그러니까 딱 이런 경우죠. 상대가 3만화에 요원을 이렇게 또 그냥 깔아놨어요. 3만화 요원을 딱 깔아놨어. 이 친구 분내기군 이러면서 딱 깔아놨어. 요원을 깔아놨는데 이 요원을 잡으려고 여기다가 검은 폭탄을 쓴다. 그럼 내가 4만화 코스트에 2만화 코스트 쓰면 2만화 코스트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생존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건폭으로 잡기보다는 비룡이나 사는 걸 내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폭을 안 들고 가는 거고요. 오히려 필드 정리는 나중에 지옥불길로 몰아서 하는 적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옥불길 웬만하면 광역기를 안 쓰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안 쓰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내가 계속 때리면 돼요. 그러면은 도적의 필드 정리를 언제부터 해주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또 도적의 필드는 안 남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다고 나오는 족족 하수인들을 다 자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도적의 하수인을 자를 필요가 없는 게 도적의 요즘에는 그 냉혈이라는 카드를 안 쓰기 때문에 네. 하수인이 살아있다고 해도 그 하수인에게 데미지를 올려줄 수 있는 기술이 기름칠밖에 없어요. 그러면 맘가 기름칠을 해야만 초반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맘가를 초반에 빼는 것도 이득이고 그래서 SI7 요원 선견자 이런 거는 사실 잘라줄 필요 없고 이 비룡 산악거인으로 상대 명치를 공격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구 때려주세요. 마구 때리다가 뭐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비룡 말씀드린 5코 4사 비룡 오늘부터 냉을 써야지 많이 쓰세요. 자 5코 4사 비룡을 얘는 이제 주문공 때문에 주문공에 어그로가 있어서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가 코스트가 어디가 됐을 때 붙였냐면은 7만화부터는 상대 하수인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우리도 도발을 많이 세우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하하맨 기름칠 폭발 요게 7만화고 맹독 기름칠 폭발 요게 7만화고 그래서 상대가 7만화가 되는 타이밍부터는 필드 정리와 명치 보호에 힘을 많이 쏟아야 된다. 딱 요 7만화가 정말 딱 요거 주의하시고요. 상대가 7만화부터는 그리고 7만화에 또 뭐가 되느냐 전력 질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로데부의 가장 좋은 타이밍은 상대가 7만화가 되는 시점입니다. 상대가 7만화가 되는 시점에 이걸 딱 던져주면은 전력 질주하면 못 뛰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력 질주를 뛸 때 데미지를 좀 넣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로데부의 좋은 타이밍은 우리가 킬각을 잡기 직전 1. 전질 맞기 2. 킬각 잡기 직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도발들의 체력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불이 좋나요? 안불이 좋나요? 도적전에서. 도적전에서는 지불이 더 좋죠. 알겠습니다. 네. 아, 어떤 분이 질문하셔서 네네네. 대신 이렇게. 네. 도적전에서는 지불이 좀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도적의 하수인들의 체력이 일반적으로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SI7 요원, 선견자 요것들을 다 지옥불길로 잡을 수가 있겠고 또 그 이상 넘어가는 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비룡, 타우리산, 로데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는 맛 하수인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하수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걸 터트리는 것보다는 내 거는 도발벽으로 활용해야 되는. 왜냐면 도적전은 생존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좀 안 됩니다. 생명력 전환을 한 HP 20 정도부터는 진짜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감하게 생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도적의 딜 계산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 도적이 넣을 수 있는 최대 딜을 항상 매 턴 계산해 보세요. 마음가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도적이 넣을 수 있는 딜 일단 7마나 코스트에 넣을 수 있는 폭들이 하하, 기름칠, 포칼 이게 딱 13데미지거든요. 딱 13데미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8마나가 됐다. 맹독이 하나 더 붙는다. 17데미지로 올라가죠. 칼이 2배니까 9마나가 됐다. 그럼 하하기름칠 포칼의 절개. 사실 요건 별 차이가 없어요. 맹독을 미리 하나 썼다면은 뭐 똑같이 17데미지. 맹독이 하나 더 있다면은 21데미지. 근데 엄청난데? 쓰다 보니까 죽을 수도 있겠는걸요? 쓰다 보니까 이거 나쁜 놈들인데 이거. 쓰다 보니까 엄청난데 그래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에게 빠른 타이밍에 포칼이나 맹독을 좀 강요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이거 그러면은 도발부여도 역시나 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폭풍의 칼날 도적이 찍고 포칼을 돌릴 수가 있다. 찍고 포칼을 돌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찍고 포칼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도발 이런 하수인 도발 부여 하수인들보다는 사실 요쪽이 더 안전해요. 생존에 있어서. 그냥 체력이 높은 도발벽은 혼절을 맞을 수도 있겠고 오늘 거인들이 무거워가지고. 네 무거워서 잘 떨어져요. 그럼 이 치유로보 타이밍도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그 도적의 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좀 내주시면 될 것 같고 로데브 타이밍은 언제 내나요? 로데브 타이밍은 아까 말씀드렸고 똑바로 안 들으셨네요. 네, 그 다음에 도발을 걸 때 네. 거인 쪽에는 도발을 웬만하면 걸지 마세요. 거인 쪽엔 도발을 걸지 마세요. 왜냐면은 도적이 킬각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혼절이라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데 거인의 도발을 걸어주면은 도적 입장에서는 딜도 줄이면서 어떤 도발도 없애는 이중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거인 쪽에 도발을 걸지 말고 보통 이렇게 있으면 뭐 도발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주는 게 역시 일반적이겠죠.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 도발백의 체력이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하면 기름칠 포칼을 할 때 그러면 칼 데미지가 몇 데미지냐? 칼 데미지가 6 데미지거든요. 그래서 이 6체를 넘어가는 도발이면은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리고 혼절을 안 쓰고 절개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도발 4 이상이면 또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고대감시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게 절개 한 방에 안 뚫리기 때문에 도적이 이걸 넘어서서 네 번째를 찍고 포칼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정도에만 도발을 걸어줘도 상대가 포칼을 맨 땅에 한번 갈길 수밖에 갈기지 말고 맨 땅에 한번 돌릴 수밖에 없게 좀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산악관이 굳이 체력 8 체력 8하고 체력 5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물론 8이면은 그건 있죠. 기습까지 한 장을 더 써고 뭐 플러스 1뎀 뭐 그 정도가 들어간다. 그리고 또는 그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상대가 이미 기름칠 발린 칼을 들고 있을 때 기름칠 칼을 이미 착용 중일 때는 근데 오체력이 왜 안 좋냐면은 이때는 여기다가 고대감시가 아니라 아르거스를 발라주거나 또는 이렇게 도발을 걸어줘야 돼요.
이렇게 걸어줘야 되는 이유는 이거 진짜 중요 포인트입니다. 기름칠 칼을 들고 있는 도적 상대로는 왜 오체력이 안 좋냐면은 비룡 포칼, 탈로스 포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오체력이 나갈 수가 있어서 이것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도적전은 상대 무기와의 싸움이에요. 상대 하수인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 무기 내구도가 몇인가, 맹독을 차고 있는가, 또는 뭐 비룡이 몇 개 빠졌는가, 주문공 플러스를 받았을 때 내 도발이 뚫릴지 안 뚫릴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완전히 거인응마가 도적의 카운터였는데 기름칠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약간 반반 정도 이렇게 간 느낌이 있죠. 반반 정도 간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또 역시나 박사붐과 타우리산이라는 요 카드들이 추가가 되면서 저는 사실 거인응마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싸움이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우 선생님 또 추가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아유, 너무 이거 잘해주셔서 제가 뭐 짚어드릴 게 없네요. 교수님. 다음 영상 가겠습니다. 네. 아, 저도 오늘 뭐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네. 거의 직관객이에요. 추임새밖에 할 게 없네요. And then the Agro Paladin is back with the Divine Favor. Yeah, I think that was kind of 이거 like 타우 Blizzard's, 선생님이 가져온 idea 영상이죠? when they came 네. with Thorson, if you think about it, because it 이게 seems like such a powerful deck, but then like in the back of their minds, like, well, 어떻게 보면 if 거인응마한테 this 가장 brings back 중요한 control, then 팁이죠. only aggro can be 네. 거인응마로 돌진양꾼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어떤 시청자분이 거욱 외암 나 돈양으로 지금 37이 찍고 옴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정도로 이 거인응마가 돌진양꾼한테 정말 취약합니다. 9대1, 10대 0까지라도 볼 정도로 거의 이길 수가 없는 매치업인데 저렇게 막 사냥꾼이 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늑대 기술, 비전골렘, 비전골렘 뭐 저런 식으로 빠르게 좀 딜을 넣고 거인응마가 강해지는 타이밍은 4만화거든요. 4만화, 5만화에 이제 산악거인과 뭐 비룡, 누더기가 올라가면서 필드 싸움하는 건데 그 전까지 뭐 노움이라든지 미치광이 과학자, 늑대 기술, 뭐 장군 이런 식으로 계속 딜을 넣고 설령 뒤늦게 도발을 씌울지라도 매턴 들어오는 영능과 살상명령, 네. 그 올빼미 이런 식으로 도발을 뚫어내서 끝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영능력에 맞물려요. 흑마법사의 영능력은 체력 2를 깎는 거고 사냥꾼의 영능력 그 상대방의 체력 2를 깎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인응마가 뭐 Yeah, exactly. I 뭐 think 드루이드를 상대할 때처럼이나 뭐 도적을 상대할 때처럼 계속해서 생명력 전환을 해주면 Then you'll be able to tap next turn. 한 5턴이면 죽어 있거든요. 이 상황 고리가 좋을까요? 좀비가 좋을까요? 여기서는 골이나 뭐 간좀 고민할 게 아니고 간좀 동전 고리가 좋습니다. 아, 둘 다 쓰는 게 좋습니까? 네, 이 다음에 뭐 미치광이 과학자가 올라올 수도 있고 단검국에서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고리만 쓰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없고 여기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좀 사냥꾼이랑 할 때는 네. 파수병도 무조건 도발 부여에만 쓰는 게 아니고 본인 핸드에 고대 감체가 없더라면 그러니까 저걸 민물 악어처럼 쓰는 거예요. 2, 3짜리 하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는 흑마법사가 뭐 파수병을 냈을 경우에 이 다음에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네. 물론 파수병을 내는 것도 좋지만 네. 생명력전화 한 번 타임이 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파수병을 안 냈을 때 네. 상대가 만약에 미샤 같은 게 나와버리면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래도 뭐 검은 폭탄이라든지 뭐 다른 걸 찾으려고 했던 거 같고 여기서는 이제는 생명력 전환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파수병이든 뭐든 좀 던져야 되는데 나 이런 사냥꾼이야가 나가는 게 그렇죠. 보고서 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니면 물론 보고 여기서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영상은. 네네. 네. anything you can BGH in this matchup. So you're not gonna not play it. 왠지 그 있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 답지 외워가지고 아 아닙니다. 문제 풀고. 여기서 사냥꾼은 네. 거인응마를 상대를 할 때 지속적인 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장공 딜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냥꾼이 욕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장공을 안 쓰고 미치광이 각자가 하나가 나가서 영능이라든지 아니면 두 개가 나간다든지 And he's probably not gonna use kill command to the 그 end of the 방법밖에 game. 없겠네요. 돌진양권이라면은 뭐 고사를 맺어 써주는 게 The 좋으니까. next card 그렇죠. you guys could be 네. like a one drop anyway.
그쪽으로 갈 or it could be a 텐데. charge, in which case he could just charge for 3. 그렇게 거인행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네. 화면 전환될 때마다 사냥꾼 꿀팁까지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리는 어, 불법 과외.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네요. 최근에 시크릿 노트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냉기법사 편에 네. 댓글로 마스카님 덕분에 박밀로 꿀 빨고 갑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이 나가면 이제 돌진약국이 유행하나요? 그렇죠. 돌진약꾼이 또 꿀 빨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요즘 냉법이 많아져서. 근데 돌진약국은 굳이 네. 이거 아니더라도 네.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편에는. 안 그래도 저도 오늘도 제 시청자분이 네. 랭크게임 매치가 됐는데 네. 냉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손님 전사로 무찌르고 왔어요. Twilight Drake, amazing card here. 방어도 한 30 정도 쌓아주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또 나오죠. 네. 여기서 비룡이 나가고 거인행마도 You can possibly also defend a Vargas. and 돌진약국 kill it, 상대할 때 네. 딜을 넣어야 and then 되거든요. you will 그렇죠. have kind of 여기서 like 미치가이 all 과학자를 sorts 잡는 of 것보다는 bad 어차피 저쪽에서 미치가이 과학자를 나이사랑 교환을 할 거기 때문에 비룡이 나간 다음에 나이사로 딜. 네. 너무 소극적으로 플레이해도 안 돼요. 사실 2랑 4랑 있으면 교환해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You can go defender, then he has to deal with a taunt, and then you can sludge, and then you can Thorson, and then from there 굉장히 you're 또 in a really 고민이죠. good spot. 이게 사냥꾼 입장에서는 특히 랭크 게임에서 But 네. 거인링만 상대할 때 거의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거인링만은 거의 우주신과 싸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사냥꾼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만큼 대단한 직업이라서 그만큼 상성이다. With the Twilight Drake, 아, it 그렇죠. seems like the best 본체를 play is you develop it for 안 칠 7. 이유가 없죠. But if there's an Iron Beak, you might be in a bad position. But maybe he baits the Iron Beak out before. he 저걸 gets 공격한다는 taunted, 거는 so that he can. 빙덧인가요? 빙덧 코스프레? 근데 어느 정도 Um, 눈치를 I think 챘을 he just 거예요. wants to get the 이게 이거 전 경기에서 되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 돌진양꾼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로데브와 누더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여기서 누더기로 한번 틀어맞고 네. 비룡으로 미치가이 과학자를 잡아서 두 번째 덫을 본다거나 아니 덫을 안 깔리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로데브가 나가서 필드 싸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로데브는 저게 나중에 딜카드를 막아주기 때문에 도발이 갈려 있을 때 네. 로데브보다는 누더기. But he's still in a good shape. 그렇죠. I think. 아무래도 Like here, if he plays the Belcher, HP의 Belcher 여유가 does 지금 push 있는 forward, 편이에요. and he doesn't 네. really 네. have to tag with 그리고 Twilight 누더기가 나갔을 yet. 때 침묵을 맞는다고 해도 다시 도발을 다시 부여시켜줄 수 있는 아르거스나 파수병도 들고 있고. 아, 역시 그렇게 플레이를 하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한다고 영상을 어제부터 계속 봤습니다. So Osaka rotated, and he gets a little 죄송합니다. that attack. 미래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근데 타요 선수는 제가 항상 지켜보면서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진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되게 너무 티가 나서 거의 예언 수준이라. And here our viewers looking at the 예습가. situation as well. So what can Gara do? Lofar, is there anything you see? 타요가 제가 제가 개인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제 생일에 밥 사준 거는 타요밖에 없었습니다. 돈가스랑 네, 김밥 천국에서 연봉 2억 버는 타요가 아 자꾸 연봉 2억이라 그러니까 어제도 룩삼이 네. 아, 저보고 그 뭐죠? 돈 벌다가 죽은 할아버지? 아 스크루지 스크루지냐고 막 그러고 그렇게 벌어서 어디다 쓸 거냐 이러는데 정말 못 봅니다. 아니 그래도 그거라도 사준 게 어디예요? 돈가스 정식. 맞습니다. 네. 아까 사냥꾼이 나이런 사냥꾼이 아니라 무기를 안 잡고 계속해서 욕심을 내다가 네. 결국에 거인응마가 바라는 대로 됐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인응마를 플레이할 때는 사냥꾼이 너무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기 덫을 안 빼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덫을 언제 빼고 언제 안 빼는 게 좋을까요? 덫을 상대가 장갑을 끼고 있을 땐 절대 안 빼는 게 좋을 거예요. 특히나 폭덕 같은 경우에는 네. Might be playing 4 weapons. 어느 정도 도발벽이 씌워져 있고 필드를 본인이 가져왔을 때 그때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도발벽을 세울 수 있는 타이밍에 덫을 빼는 게 Yeah, 좋다. Skaka is in a, 네. in a good spot. 웬만하면 사냥꾼은 폭터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하이브리드 양꾼은 또 빙덫을 많이 쓰지만
그러면은 빙덫을 좀 역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치유 로봇을 한 번 더 쓴다거나 그리고 네. 상대가 하이브리딩 양꾼인 게 확실시 될 때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막 비룡 고감 아르거스 상태에서 비룡이 공격이 가능한 상태여도 네. 상대가 덫이 무슨 덫인지 모른다. 그렇죠. 이러면 그냥 아르거스만 걸어주고 턴을 넘기는. 네. 이 다음 턴에 빼도 안 늦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폭덫인 게 확실하니까 공격을 해준 건데 하이브리드 양꾼이나 또는 뭐 운영 양꾼이다. 그런 빙덫의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발벽을 세워준 다음에 그대로 엔드. 그리고 다음 턴에 아르거스로 공격을 해서 다시 한번 아르거스를 재활용하는 요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설령 눈속임일지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빼는 거고 저 최근에 눈속임까지 쓰는 또 돌진 양꾼이 있더라고요. 양심이 없죠. And your Wolf Riders and other charge stuff you will play will not go through the walls anyway. 이렇게 되면 거인흑마 돌진 양꾼 입장에서는 네. 뭐 저 고대 감시와 도발 같은 걸 올빼미로 뚫어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 역기각을 잡을 때가 왔죠. 여기서는 그냥 본체를 쳐주고 용암 거인 그리고 로데브로 뭐 개풀 살상이라든지 이런 거 아예 다 틀어막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데브와 사냥꾼장에서 용암 거인? 로데브의 쓰임새는 도발벽을 세울 때 마지막 피니시기로 상대의 살상과 속사 이 딜카드를 막는 용도로 쓴다. 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